관련주들의 주가가 막 엄청 올랐던 이력이 있었잖아. 근데 그게 유지되지 못하고 금방 차익 실현 매물이 막 이제 쏟아지는 거지. 기존 주주들 이때다 이때 나와야 된다. 내가 도망갈 자리. 고맙다. 너네들 이제 자리 바꿀 때다. 나도 그때 들어왔거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재현 PD랑 한번 이야기해볼 주제는 우리가 부동산 규제 완화 이 주제잖아. 건설업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 이제 정부가 연달아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고 있잖아. 중동발 대규모 이제 투자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초청 방문 소식이 이제 겹쳤잖아.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업들이 우리가 영향을 받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업 관련해서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줄게. 최근에 전세대출 받았지? 네, 이사했는데 제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망할 수 있어. 도망쳐. 사실 1월 3일 이제 국토통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뒤로 건설주들이 시세가 이제 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이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이제 DLENC, 현대산업개발 같은 이제 주식들이 있잖아.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한 주가가 15%에서 20% 이제 올랐던 이슈가 있었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은 11% 그리고 금호건설은 24%가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꽤 많이 올랐죠. 12월 한 20일쯤에 이제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책을 이제 내놓았었는데 올해 1월 3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방안 그리고 주택시장 규제 완화책을 이제 연달아서 발표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10년 동안 일경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두바이를 세계 3대 도시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계획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러면 이제 또 주가 어떻게 되는지 10년 동안 일경 쓴다는데 장난 아니지. 외화벌이 가야 했다. 내는 그 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랍 가서 하루에 막 30만 원씩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야. 네. 금전이 너무 큰 거지. 그리고 그때 뇌피셜에 많이 넘어간 것 같더라고. 근데 진짜 국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돈을 많이 번다 그랬어. 역시 오일머니가 무섭긴 해. 그 전까지 이제 건설업계는 이제 금리 상승이랑 이제 경기 침체라는 직격탄을 맞았잖아. 이제 잠재 손실 규모가 거의 1조 원을 넘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불안과 이제 고금리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었던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공사기간이 또 이제 막 지연됐던 상황에 손실이 또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슈가 있었잖아. 그래서 엎친 데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막 시멘트, 레미콘 그리고 철근, 원자재 가격부터 막 인건비까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이 공사를 시작했을 때 어림잡아서 요거 한 1조짜리 공사다 했는데 보통 한 1.5배, 2배까지 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가가 이제 훨씬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당 기간 이제 위기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현재 그런 거지. 공감되는 게 제가 이사간 집이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입주가 늦어졌거든요. 맞아. 요즘 진짜 그런 상황 많잖아. 네. 그게 실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공사비가 오르기 때문에 맞아요. 중단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 대구 쪽에도 그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친구가 알려줘서 네. 그 올라가다가 크레인들이 멈춰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인건비 오르고 막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이런 상황은 건설사들이 항상 겪는 문제지. 사실 원자재랑 관련 있는 회사들은 항상 이제 선물 포지션으로 해지를 변동성을 미리 걸어놓잖아. 네.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PF를 포함해서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이 이제 불안한 거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이제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건설사들이 아마 손실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PF는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제 단어의 약자인데 이제 대형 건설사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는 과정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발음이 좋지 않은데 내 F 발음 맨날 P로 해가지고 근데 파이낸싱 뭐 이러면 어색하잖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거 읽어줄 때마다 조금 쑥스럽지만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한국말도 제대로 연계국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건설 사업은 규모가 원래 크기 때문에 여러 조직들이 이제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보통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 사업주 혹은 이제 시행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이제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해당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 특수 목적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고. 그리고 시공사라는 것도 들어봤지. 이제 시공사라는 조직은 시행사가 계획한 이제 건설 사업
사업의 공사를 진행하는 이제 건설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프로젝트에 이제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이제 금융기관, 요즘 증권주들도 많이 그런 이슈가 있잖아. 네. 뭐 롯데건설에 물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 것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돈을 대고, 그리고 뭐 이제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PF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건설사 하나의 위기가 이렇게 자세히 내려보면은 다른 회사들의 리스크랑 관련이 있다라는, 리먼 사태도 이런 이슈들이라고 보는데, 금융사 하나가 무너지면 이제 왜 경기 침체가 일어나냐, 그때는 뭐 이해할 수 없었잖아. 네네. 근데 사실 내부로 들어가면 돈이라는 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항상 담보라는 걸 이제 네. 잡잖아. 맞아요. 하지만 이제 PF에서는 이제 건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수익성, 그리고 이제 경제성만 보고 평가하는 게 뭐 은행 입장에서는 완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이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원래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보통의 룰이지.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그 큰 금액을 아무런 이제 뭐 검증 없이 이제 빌려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프로젝트의 이제 신용을 이제 시공사, 이제 건설사가 함께 보증을 서주면서 네. 이제 금융기관이 직접 사업성을 검토하거나, 아 요만큼으로 수익이 나오겠다라는 가치평가를 하기도 하지. 근데 이 프로젝트라는 게 처음 진행하기로 했을 때 예상했던 만큼 수익성을 내지 못하면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지.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도 하고, 특히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잖아. 그래서 이제 시행사의 이제 신용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공사가 연대보증까지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제 사업적인 손실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결국 금융기관들까지도 그 손실을 떠안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증권가들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건설업이 지금 위기인데 증권사들이 왜 그거에 관련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건설사는 주택시장이 뭐 영향을 받아서 건설사들이 가치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 이제 또 신용 리스크 때문에 거기에 돈을 빌려준 이제 금융기관들까지도 줄줄이 손실을 떠안게 되는. 이것까지는 잘 몰랐었어요. 건설사만 이제 관련 시공사랑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만 망하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이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위험한 그치. 개념인 거죠. 맞아. 그래서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기업 채권까지 가야 되지만, 네. 그 부분까지 다루면은 우리 이거 마무리 못하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통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부분 실제 중요해. 나중에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은행은 최근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PF로 빌려줬던 돈들, 그것들 중에서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없는지, 그 규모가 이제 마련해둔 이제 대손충당금보다는 크지 않은지 이제 점검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지.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제 보려면은 만기가 다가오는 이제 PF의 규모, 그리고 미분양 주택 물량이 이제 소진되는 속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되거든.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희망적인 거는 이런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이 있다는 점. 1월 3일에는 HUG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15조 원을 보증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 HUG에서 대규모 보증 공급으로 주택 시장을 충분히 안정화할 수 있을지는, 사실 15조로는 알지, 땜질 잘 안 되는 거야. 1억경 정도는 돼야지. 저 옆대륙에는 1경이더라고요. 1경인데 이거 조금 짜긴 하지. 5조 5억경 정도 있어줘. 그 정도는. 그래서 이제 뭐 15조로 이제 현재 상황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는 이제 미지수이기 때문에 PF의 연체 상황을 우리가 잘 이제 고려하면서 팔로우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3일에 발표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잖아.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구 경기 전 지역 규제 지역에서 이제 해제되는데,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우리가 구매한다, 매수한다라고 할 때는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보통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다주택자라면은 이제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 이제 그런 세금들을 더 많이 내잖아.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 해제되면서 수도권 지역 전매 제한, 보통 10년이었는데 지금 3년으로 줄어들고,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이제 4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는 정책을 발표한 거지. 이외에도 이제 현재 분양가가 12억 이하 주택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분양가랑 이제 관계없이 주택 구매 시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조금 더 늘려주는 거지. 네. 사람들이 부동산을 너무 거래 안 하거나 이제 위축되면은 돈이 안 돌잖아. 그럼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부동산 이야기 할 때 나왔던 게, 그럼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은행에만 계속 돈을 잠그고 경기가 훨씬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도 언제는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다가 다시 시장이 죽으면은 잠궈주다가 열어주다가, 그걸 잘해야 이제 보통 나라가 풍비박산이 안 나는 거거든.
보통 정치 시스템도 한 명의 이제 통치자가 잘 집권하면은 속도는 가장 빠르다. 왜냐면 의사결정이 빠르잖아.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용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 그게 너무 오래 이제 집권되면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라는 게 운영하면서 실수를 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경우 북한은 잘 못하는 거고 네. 중국은 예를 들면은 그 부분에서는 잘 운영하고 있는 그렇지. 나라 중에 하나지. 네. 인건적인 문제 빼고 나머지 그치. 분야에서 봤을 때 비용적인 면에서 자본시장 면에서는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사실 정부가 이제 대대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펴는 이유로는 금리 인상은 당연히 집값 하락을 유발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미분양 사태가 그로 인해서 일어나고 윤 대통령님이 부동산 정책이랑 이제 관련한 자리에서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이슈를 띄우니까 수요 측의 이제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했으니까 바로 규제들이 싹 지금 풀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번 영상에서도 사기 어려운 매물들 그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현금이 조금 있으면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막 이런 얘기를 저번 부동산 영상에서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런 정책을 잘 보고 있어야 부동산 투자도 잘하는 거지. 이걸 모르면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 규제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라고도 불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FTX 영상 찍을 때도 그렇고 은행주나 뭐 증권주 막 이런 것들에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규제라는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겼잖아.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런 자산 형태들 투자할 때는 규제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덧붙여서 얘기하면 올해만 유일하게 이제 소득 한도 제한 없이 9억 이하 지배 안에서 4억인가 5억까지는 모두가 대출, 저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4억, 5억이 없는 게 문제긴 한데 근데 5억짜리 집 사면 1억을 맞아. 준비하면 4억은 해줄 수 있는 맞아. 올해는 유일하게 이걸 풀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물론 기본 시드머니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자율을 견디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소득이 높아야 돼. 그래서 기본소득을 높이는데 나는 항상 이제 우리 조피디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너의 전문 영역에서 훨씬 더 역량을 키우는 게 결국 기본소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투자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도 많이 했었잖아.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내 수중에 4억 5억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자율로 대출을 일으켰을 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투자 판단이고 다시 매도하게 되는 거지. 그럼 거래 비용만 날라가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본소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편집 잘해서 기본소득을 올려. 네. 나한테 계속 올려달라고 하라고. 이제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지 않을 때 피해보는 업종들은 우리가 대충 떠올려도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중개업체들 그리고 이사업체 그리고 또 이제 가구나 이제 가전 이사 많이 다니면 거래가 많아지면 가전도 한번 싹 바꾸고 인테리어도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 업종이랑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고 부동산 공급 자체가 이제 줄어들 때 피해보는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진행됐을 때 필요한 이제 건설기계 그리고 뭐 시멘트 같은 거 그리고 페인트 이런 수요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침체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호재로 작용한 업종들이 또 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담보비율 LTV가 확대가 이제 포함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해봤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들이 최근에 이제 강세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있었던 거지. 작년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네옴시티 투자의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중동 개발 관련주들이 막 올랐던 시기가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두바이를 세계 3대 도시 이제 금융 중심지로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일경 투자하겠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천문학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이 두바이 사업을 수주하면서 이제 개발에 참여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막 커지고 있다라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아랍에미리트를 이제 택하면서 이미 일부 기업들이 주목받고 그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두바이에 내가 알기로는 그 랜드마크 빌딩 있잖아. 네네. 현대건설이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 네. 근데 사람들이 현대건설 저걸 지었다고?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설사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되게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거든.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제 성실하고 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배 잘 만들고 책임감 있고 책임감 있고 빌딩 잘 짓고 낯길 잘 지키고 낚시 잘 지키고 빨라. 역시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5G 시대. 맞아.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는 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한 이력이 있는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이번에도 수주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주가 상승폭이 더 큰 이제 기업들은 당연히 많이 있지만 이번에 큰 주목을 받은 이제 기업 중에는 금호건설이 있거든. 금호건설은 과거에 이제 두바이 공항의 마감 공사 그리고 아부다비 국제공항 관제탑 공사를 이제 수행한 이제 이력이 있는데, 그리고 금호건설은 공항공사 관련된 라이센스를 거의 8개나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이제 건설사거든. 그래서 지금 금호건설이 관심을 많이 받는 것도 그 라이센스 그리고 과거 이력, 이제 히스토리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뭐 금호건설이 중동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했던 건 한 10년 넘게 사실 지난 내용이고, 해외 사업부도 예전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 근데 이번 두바이 개발 프로젝트의 이름을 올릴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바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내용조차도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금호건설, 그래서 영상을 우리 끝까지 봐야지. 우리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이거 사라는 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두바이가 지금 추진하는 프로젝트 내용조차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 심지어 그 프로젝트를 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섣부르게 투자하면 진짜 큰일 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람들이 금호건설 매수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 보려면 끝까지 봐야 된다. 사실은 이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치. 그리고 10년 전 얘기다. 금호건설 옛날에 한 번 했다. 우리가 그런 거 되게 테마주라고 하잖아. 가능성에 그냥 투자하는 거. 그래서 네옴시티 계획을 이제 작년에 사우디가 밝혔을 때도 관련주들의 주가가 막 엄청 올랐던 이력이 있었잖아. 근데 그게 유지되지 못하고 금방 차익 실현 매물이 막 이제 쏟아지는 거지. 기존 주주들 이때다. 이때 나와야 된다. 내가 도망갈 자리. 고맙다. 너네들 이제 자리 바꿀 때다. 나도 그때 들어왔거든. 나 한 3년 전에 나도 그래 들어왔는데 너네 앉았더라. 그렇게 자리 교체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동에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경기 패권을 쥐기 위해서 지금 천문학적으로 물론 도시 그리고 막 그런 랜드마크 형성, 공항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수주까지 이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투자를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가능성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투자는 그거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발표하는 날 난 트레이딩을 하니까 속도가 엄청 예민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뉴스 뜨면은 이미 가격이 반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실제로 정보가 빨리 도는 경우에는 뉴스보다 빠르게 가격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뉴스 보고 사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주 하나를 뭐 예상해서 투자한다? 이것도 좀 잘못된 방식이고, 왜냐면 아까 우리가 건설주는 되게 금융사, 그리고 시행사, 그리고 지금 시공사, 그러니까 하나만 분석해서는 이 주식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특히 건설주는 투자할 때 어려움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전체 경기 사이클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하나의 어떤 수주를 주가에 반영하기 위해 예측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되게 작은 발상이고 되게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지.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 것 같아? 에펠탑? 아니 우라니. 잠실. 잠시로. 싸우런 타워. 잠실에 있잖아. 잠시래. 장난이고. 전 세계 제일 높은 건물은 이제 부르즈 칼리파. 이제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빌딩에서 이제 탐 크루즈 형님이 이 건물 벽에 붙어 가가지고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도 있잖아. 네. 미션 임파서블에서. 네. 그래서 이제 현존하는 건축물 중에 가장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마리나 베이 호텔. 이게 우리가 싱가포르 가면은 그 알지? 그 수영장.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 뒤에 막 낭떠러지처럼 이제 연출해놓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곳이 다 있던데. 거제 가면 있던데. 거제 나 본 것 같아. 바닷가 가면 맞아. 바닷가에 있는 이제 가면. 그치. 바닷가 가면은 기본적으로 뒤에 유리창이지. 옛날 시멘이었는데 지금 유리로 하는 게 트렌드를 만든 게 이게 싱가포르의 그 마리나 베이 호텔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한테도 잘 알려진 해외 사업들 말고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사실 옛날부터 해외 사업을 꾸준히 수주했던 이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필리핀의 이제 마닐라라는 지역에 철도공사를 맡았던 이력이 있고, 쿠웨이트의 항만공사도 이제 수주했던 이력이 현대건설한테 있거든. 삼성물산은 카타르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던 또 이력이 있고, 이 외에도 사실 대우건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DLENC 전부 이제 해외 사업을 꾸준히 이제 수주해오고 있다는 지금 상황. 한국 사람들이 많이 대한민국 건설사들은 국내 것만 이제 뚝딱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건설만큼 우리나라가 또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도 금호건설은 없네요. 쉿 10년 전. 동토바 형님도 몰려온다. 그 이야기 꺼내서는 안 돼.
사실 국내 시장이 이제 위축될 때는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은 게 뭐 사실이지. 근데 따라서 이제 주택 시장이 하강 국면에 이제 진입할 때는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이 보통 있거든. 해외 건설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제 보통 사업이거나 국가 단위의 이제 개발 사업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이거든. 국가 단위의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받기도 하고 이제 경기 자체에 대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제 유가나 환율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수익성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업을 많이 수주하는 것만은 또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대외적인 리스크가 그만큼 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몇십 년, 몇 년씩 걸려서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치. 해외에서 하는 저런 인프라나 약간 도시 건설 같은 거 규모가 큰 거잖아. 그치. 그것도 비용을 하루아침에 다 받는 게 아니라 몇 년씩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는 개념일까요? 그치. 계약 조건마다 다른데 그래서 조선도 실제로 처음에 계약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아니면 아예 계약금 자체는 처음에 낮게 받고 이제 나중에 뭐 배를 다 이제 받는 시점에는 그 대신 우리가 그 이자 쳐서 뭐 준다. 이제 이런 거는 되게 계약 조건에 세부적으로 걸려 있거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까 금융사들이 잘 껴있는 것도 그 안에서의 이자 비용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인건비 전체 자재들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이제 프라이싱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주고 그때 이만큼 줄게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그 뒷단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업들의 이해 타산 구조를 맞추는 거지. 뒤로 가면은 어려운 이제 계약 체결 조건들이 그래서 있는 거지. 회계사들이 죽어나가게. 그치. 그래서 숫자가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예민하게 잘 관리하는 게 이 기업의 또 혜자지. 건설사들마다 사실 각각 다 특징적으로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 사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느 건설사가 더 좋은 건설사가 될 거냐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해외 사업과 이제 국내 사업 비중 있겠지. 전체 매출 대비 주택 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75%를 차지하는 GS건설이나 65% 정도를 차지하는 이 대우건설은 국내 부동산 경기 변동성을 우리가 관심 깊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장 보수적인 이제 주택 분양 전략을 이제 취하는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의 이제 착공 물량은 이제 적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또 오래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강점으로 또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고 삼성 이제 나는 이 종목을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어색한데 보통 3N이라고 하거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국가들한테 진행된 가스, 석유화학 사업이 이제 업사이클에 들어서냐 이런 사이클이 또 중요한 회사들이거든. 왜냐면 사이클상 이제 유가가 이제 하락할 때는 수주 가능성이 적고 오를 때는 또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는 뭐 청정 수소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에 나오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3조 정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재무 구조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옴시티랑 그리고 원전 관련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현대건설의 또 보고서들 보면은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지. 건설주가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보통 전제가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PF 단기 채권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 하나 그리고 기준금리 상단이 사실 정해져야 된다. 금리 인상이 좀 멈춰야 돼 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지. 현재는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건설업종의 투자 매력이 낮기 때문에 이번 정부 규제 완화만으로는 주택주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 고금리 상황 그리고 PF 단기 채권 시장의 불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전부 이제 건설주들한테는 우호적이진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앞서 말했던 부분들까지 우리가 가격에 사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최근 저점에서 뭐 GS건설, 대우건설, 뭐 DLNC 이런 조금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 보면은 전부 이제 PER, PBR 밴드 이제 상단 하단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하단에 있다라고 볼 수 있었지. 안정적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밴드 하단에서 매수하고 호흡을 되게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이제 바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근거 있는 거니까. 그치. 지금 시총은 갖고 있는 부동산만 팔아도 시총이다 이 자식들아.
건설주도 이제 그 중토방 가면 그런 내용 많아. 자식들 건설주도 약간 연장자분들이 많이 다루시거든. 지금 뭐 시총이 기업 땅만 팔아도 이거 시총이다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조심해야 돼 이거. 나도 그건 내 주종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만약 이제 건설업을 투자한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기준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우리가 들어온다. 그거 하나랑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추이를 지금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나는 매수 시점을 정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 건설주를 잘 거래 안 하는 이유가 실제로 답답하고 변동성도 그렇고 이게 많이 엉켜 있다 보니까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야. 대응하기도 좀 어렵게 정책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랑 많이 얽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나는 건설주를 잘 안 좋아하는 이유. 고려할 정책까지 고려해야 되면 고려할 게 너무 변수가 많네. 또 근데 변동성이 높은 편도 아니고. 그치, 왜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 도망갈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거. 그치, 리서치를 해도 뭐 이게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 대외적인 변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정책 완화,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국내 주택 분양 시장이 얼마나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지, 뭐 PF 단기채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유가랑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주가가 오르기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만약 온다 그러면 아마 일부는 뭐 포트폴리오에 작게나마 담아볼 수 있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보통 나는 건설주는 포트폴리오 잘 안 담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결국 시장금리, 그리고 뭐 PF 단기채 시장, 그리고 뭐 유가 환율,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이거 하나하나는 되게 다 어려운 부분이잖아. 근데 그 네 개를 종합해서 봐야 된다고 하니까 건설주를 투자하기 되게 까다로운 주식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려줄 뿐이고, 사라 말하는 사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 맞아요. 너한테 이따 알려줄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재현 PD랑 같이 이제 건설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일단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치. 근데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그게 단순 건설사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금융업이랑 엮여 있고, 요 정책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이제 건설주들도 같이 영향을 받고, 또 추가로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이제 네온시티라든지 이게 아직 그쪽에서는 하겠다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네온시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선가 이제 한국 기업가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런 거에서 또 변동성이 나오고, 그래서 진짜 약간 이해관계가 드라마틱하다. 그쵸, 혼란의 시장이지. 네, 와르르 멘션이다. 보통 우리 저번 부동산 영상도 재현 PD랑 우리 찍었었잖아요.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 그때도 그렇고 우리가 부동산 영상 찍으면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보람차고. 부동산보다 건설주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부동산은 이제 단순 아파트 하나라고,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요거는 말 그대로 그 기업 안에서 연쇄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되게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 근데 요걸 알아야 또 부동산 투자도 잘할 수 있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해봤으면 좋겠고, 사고 말고는 이제 개개인의 다 선택이지만 요런 이제 부분들이 건설주의 주요 가치평가 영향을 주는 요소다 정도로 이 영상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 거고요. 네, 다음 영상까지 안녕.